제가 루비가 된 스토리들을 공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목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루틴이 있고 각자의 계획이 다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루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는요,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이랑 많이 잘 놀았어요. 여자 친구들이랑 소꿉장난하는 거보다 남자아이랑 더 노는 걸 좋아했어요. 뛰어놀고 부딪히고 막 그런 걸 더 좋아했었는데 운동신경이 발달을 했어요, 되게 많이. 그래서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체육 선생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운동을 하자고 권유를 해 주셨고 솔직히 뭘 해도 잘했어요. 그래서 뭐 구기 종목이나 뭐 육상, 뭐 넓이뛰기, 멀리뛰기 뭐 다 했거든요. 그 던지기만 빼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거를 한번 해 볼래?" 하고 그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권유를 해 주신 게 제 성격을 파악을 하셨었죠. 제 성격이 항상 경기나 운동은 좋아하는데 누구를 경쟁을 해서 이겨나갈 때 제가 거기서 버티질 못했었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지고 말자.' 이런 거에서 자꾸 뒤처졌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육상 경기, 기록 경기에 도전을 하자." 그래서 저는 100 미터 선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100 미터 선수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 적성도 잘 맞고 나만의 싸움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이걸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나오거든요. 88 올림픽 그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학교 대표로 뽑혔고 인제 올림픽 그 선수가 되는 그런 후보를 뽑는 그런 경기에서 부모님이 '잘하면 쟤 되겠는데?' 싶어 가지고 바로 경기 바로 전에 운동장 몇 바퀴를 막 돌려요. 100 미터 선수는 그전에 체력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돌리셔 가지고 제가 그때 2 등을 해서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 미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하고 싶었던 게 미술이었어요. 음. 미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조용히 음 집에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또 부모님께서 그래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냐고 "이과를 가야 한다. 전문직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로 진학을 했고요. 근데도 저는 제 꿈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과 쪽에 예술 계통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의상학과.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의상 인물 좋아했고 해서 '이거다.' 이러고 그거에 4 년제 대학을 의상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저는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 때문에 가게 됐어요. 아빠가 되게 보수적이셔 가지고 성실, 정직, 근면에 완전히 완전체이신 분이셔서 그리고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 통금 시간이 9 시일 정도로 굉장히 엄하셨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독립을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는데 1 년에 1 명 그 장학생을 뽑는다는 파리의 어떤 의상 학교가 있었어요. "저걸 도전해 보자." 이래서 진짜 미친 듯이 해서 진짜 제가 장학생이 돼서 유학을 간다고 했더니 아빠가 못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찾아서 유학도 갔다 왔죠.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엔 잘 풀린 삶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유학도 갔다 오고 그리고 아마 제 나이 또래나 3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브제란 브랜드에서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와 쟤는 유학도 갔다 오고 남들이 다 알 만한 뭐 백화점 매출 1-2등 하는 디자인에 들어가서 디자이너도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요. 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냥 남들이 보여지는 삶.
부모님이 '어 그래. 내 딸 저 정도면 괜찮게 잘 사네.' 이거였지 제가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는 현모양처가 더 잘 어울린다." 그 치열한 기센 디자인 여자 디자이너들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기가 세거든요. "그 기센 사이에서 너는 그렇게 잘 버텨낼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되게 많이 느껴요. 되게 피곤했어요. 그 기에 눌려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짐은 지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였던 사람이어서 '그게 이게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저는 결혼을 해서 부산에 내려가게 돼요, 다 버리고. 그래서 '이게 내 삶이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결정한 일이긴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이.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이상하게 내 삶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 어 누구의 와이프 이거지 제 이름이 불리지 않고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되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1년 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3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부터 그게 인제 시드 머니가 된 거거든요. 이제 서울에 올라올 결심을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스토리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딱 누워 있으면 한 번에 다 보이는 첫 집이 다 보이는 그런 집에 왔는데도 되게 행복했어요. 부산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가꾼 내 손으로 일궈낸 '아 가정이구나. 내 집이구나.'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인제 '나를 찾아보자.' 하고 시작한 게 가로수길에 샵을 냈어요. 제 딸이 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쪼끔 좀 특화된 발레 의상, 공연 의상, 현대무용 의상, 뭐 뮤지컬 이런 거 오페라 이런 공연 의상을 하는 가로수길에 샵을 차렸어요. 근데 저는 저희 그 핏줄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집안의 핏줄이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장모님이 됐군요 벌써.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하나 파면은 진짜 앞도 안 가리고 하는 타입이어서 한 5-6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보니까 주변에 살아있는 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장이. 나 혼자 계속하고 있고 한두 번씩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까 5년 이상은 더 못 하겠더라고요. 골병 들고 '와 이거는 정말 내가 뭘 잘못 선택했나?' 싶을 정도의 회의감이 왔어요. 근데 그때도 주변에서는 저를 좋게 봤어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은 사고 살고 있지만 내가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였죠. 음. 근데 SNS로 그때 컨택이 와요. 엄지훈 사장님한테 "서울 사세요."로.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서울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다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서울 사세요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두 번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이 가까우니까 굉장히 많이 어 만나고 이해가 빨라졌는데 엄준 사장이 맨날 하는 얘기가 집이 가까운 사람을 찾으라는 게 딱 저였어요. 내 앞마당부터 쓰려는 게 딱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한 달 반 두 달을 알아보고 한 두 달 반 세 달쯤에 전 전업을 결심을 하고 뉴스킨 전업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제 딸이랑 같이 뉴스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레하는 제 딸이고요. 제 딸은 인스타로 따로 하진 않아요. 제 인스타에서 이렇게 찬조 출연을 가끔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모녀가 하는 음 뉴스킨 이렇게 반반 이건 제 딸이 원했어요. "엄마 우리 이런 사진 한번 찍어 보자." 반반.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닮았거든요. 근데 제 딸은 너무 싫어해요. 저 닮았다는 얘기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 스토리는 이렇게 된 거고요. 루비가 된다는 게 제가 되고 보니까 그냥 "루비가 되겠습니다. 루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저도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그 계획을 세운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요. 미라클 모닝을 했어요. 아침 6 시에 무조건 일어나기. 그리고 항상 강의를 들어보면 탱코에 집중하라는 말이 많은데 그건 저는 항상 그전에도 뉴스킨 할 때서부터 탱코어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루비를 결심하고 나서 탱코어를 들여다보니까 설렁설렁 대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탱코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탱코어를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게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그전에는 밤에 집에 와서 오늘 하루 탱코어 한 거를 적고 비어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채워서 나머지 메꿔서 그걸로 탱코어를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내일의 계획서로 탱코어를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 6 시에 일어나서요. 모닝 독서, 강의, 운동을 한 번에 다 해요. 그거를 그 전날, 그다음 날 탱크워장에다 쓰는 거예요. 내일 강의는 뭘 들을 거며, 내일 책은 뭘 읽을 거며, 내일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할 거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실내 쌓기도 있거든요. 내일은 누구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SNS는 몇 개 댓글을 달고, 콜드는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의 다 채워져요. 진짜 두세 개 빼고. 내일에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탱코를 보고 바로 하는 거죠. 머리 굴릴 새가 없는 거죠. 어제 다 이걸 채워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강의에 귀를 꽂고 러닝머신을 뛰었죠. 그렇게 3 개를 끝내고 시스템에 나오면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어요. 벌써 오후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마인드 세팅도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끔은 운동은 좀 빼먹기는 해요, 요즘에는. 근데 거의 다 이걸 이루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요. 또 하나 하게 된 게 맨 마지막에 빈칸 있잖아요, 탱코어에. 그거를 저는요. 루비 되는 거를 100번 쓰기를 시작했어요. 엄준 사장님이 그걸 쓰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건너다 보고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따로 수첩을 마련해서 루비 되는 그날까지 100번 쓰기를 하루도 빠지질 않았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콜드를 하고 밤엔 SNS를 하자. 이걸 6 월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9월 1 일자 루비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직접 제가 했던 거를 공유를 해 드리고 싶어서 올릴게요. 이게 제가 6월 여기 보면은 6월 10일날 8월 MEBP가 8월 달에 M이 달이에요. 8월 달 EBP를 100 번을 이렇게 6월 1일 날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 11일 11일, 12일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져놓고 15 일, 16, 17, 18 그리고 7월 달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원래 저는 8월 31일 마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지나가는 소리가 제 귀에 딱 꽂힌 게 있었어요. 9월 21일 마감으로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바로 또 시작을 했죠. '되는구나. 여긴 나한테 행운이 오는구나. 나는 운이 있다.' 이러고 9월 1 일서부터 끝까지 시작해서 여기 보면 2020년 9월 21 일까지 하죠. 이날 루비 마감을 하는 날이에요. 그랬고요. 그리고 또 콜드를 아까 그 6월 달에 제가 결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콜드는 계속 했었어요. 근데 6월 달 제가 이거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5 번이거든요. 5 번에 보면 스물 아니 52개 번호를 받고 이게 1차 미팅하고 2, 3, 4 차를 한 번에 제 초대로 써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 통계가 있는데 번호 10개 받으면 하나 정도 미팅이 이루어지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결심을 하고 나서 이 통계를 한번 보면요. 반으로 줄죠. 50 개인데 12개 미팅이 잡히고 제초대가 12 개가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이 2 명이 돼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기저기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쪼끔 늦 50 개가 안 넘긴 했는데 미팅 수는 늘어났죠. 이게 집중을 하니까 계속 번호 받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미팅으로 연결되는 거에 집중을 뭐에 집중을 할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초대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월 달엔 파트너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후원을 하기 싫어서 거의 콜드를 못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2 개밖에 못 했죠. 근데 그게 그대로 미팅이 2 개가 100%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제초대까지 이렇게 다 되는 이런 집중력이 점점점 생기더라고요. 이게 루비를 결단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루비가 되겠다. 뭐가 대리점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큰 결단을 뭔가가 이렇게 딱 내리에 꽂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거를 되는 그날까지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제가 요즘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느냐." 근데 제가 한번 제 리크루팅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 보면 뾰족한 게 없어요. 다들 사업 설명하는 거 똑같죠? 저희는 복제 사업이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결단이에요. 제가 생각한 루비의 답은 내 마음이에요. 행동을 행동을 하지만 머릿속에서 결단이 없으면 그 행동력은 돋보기처럼 이렇게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퍼져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있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얼굴 눈빛 보면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초대가 그전에는 열심히 사업 설명을 배운다고 열심히 외워서 뱉고, 외워서 뱉고 했는데 어느 순간요. 감이 잡혔던 게 뭐냐면요. 1차 사업 설명할 때 거의 반 이상은 소통을 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도 소통을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해요. 그냥 내가 지식을 정보를 알려주는 사업 설명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포인트에서 웃고 있는지 그분을 보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는지 갔는지 그때그때 확인을 하면서 웃어가면서 재미있게 이게 답이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야 2 차, 3 차가 1 차에 제일 잘한 거는요. 내가 사업 설명을 오시는 초대자한테 잘 이해를 시킨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해도 돼요. 근데 2 차로 재초대가 되면 그 1 차는 성공한 거예요. 1도 모르는데 2 차에 와 앉아 있어. 그럼 그건 성공한 거예요. 음. 그런 왜 앉아 있을까요? 그 2 차는? 2차 초대는? 그분이랑 친해졌으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 이거를 1 차에 반드시 심어 주셔야 돼요. 소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듣잖아요. "니즈 파악을 해라."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니즈 파악이라는 게 그냥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FORM 이거 있죠. 가족, 직업, 취미, 돈 이런 거 한번 쭉 파악하고 '아 이런 사람이구나. 사업 설명.' 이러면은 그건 니즈 파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눈이 반짝이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되게 한숨을 쉬는지 이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도요 저는 1 차가 그 미팅 하러 오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기본 툴은 있지만 앞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뒷부분 다 빼먹고 중간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시는 분의 니즈에 따라서 하는 게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2 차로는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부터 1 차에서 2차 초대 대신 그 통계를 내 봤더니요. 중간에 캔슬된 경우는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2차 초대가 되더 95%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차, 2차 사이에 중간에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캔슬이 된 경우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2차 약속은 거의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소통이었던 거예요 저는 답이. 그리고 사업 설명은요 최대한 심플하게 해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안 집어넣고 저는 그래서 제 1차 사업 설명은요 권리소득이란 말이 없어요. 노동소득도 안 써요.
왜냐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노동소득, 권리소득 묵직하거든요. 되게 재미있고 간단하게 풀어요. 아예 사사분면은 솔직히 저는 안 풀어요.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여기서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사업 설명 강의를 들어보면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왜 친해지면 지인들 얘기 잘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에 거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친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의 강의를 들려줄 테니까 넌 이걸 들어봐." 그때 사사분면의 얘기를 듣고 권리소득이 뭐고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되는 1 차 사업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다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미팅을 하고 카톡을 텄는데 이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자기 학교 스케줄표를 저한테 올려준 거예요. "저 이렇게 시간 있으니까 나 비는 시간에 미팅 잡아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저는 여기에 보면 대답을 하나도 안 해 있죠. 근데 7시 반 강의 링크 주시나요?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해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같은 분인데 뭐 "들어오세요." 했더니 저기 "이거 줌 미팅하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알아서 스스로 회원가입해서 올렸죠. 이런 식으로 주도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머리로 사업 설명을 막 한 게 아니라 뭔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랑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라는 대로 해 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통에 의한 이런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이분은 보면 콜드로 했던 분 만났던 분인데요. 저 이날 미팅 약속 없었었거든요. 일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 이렇게 평상 대화를 하는데 저희 이 선릉 근처를 지나가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한 번 더 미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냥 1차 때 딱딱하게 사업 설명해서 2차 연결하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그 근처에만 지나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한번 볼까?' 이렇게 거의 친구가 된 이분은 지금도 매니아고 친구고 아직 사업은 전달이 안 됐는데 매니아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인방 트레이닝 있는데 이분이 일하시는 그 건물 1, 2 층, 3층 카페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분 때문에 예쁜 카페도 쓰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잘 보면요. 먼저 항상 미팅을 하고 먼저 연락을 해 줘요. "안녕하세요. 방금 미팅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유 되실 때 강의 영상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듣겠대요. 예. "좀 이따 보내 드릴게요."라고 제가 했죠. 제가 지금 2 개의 강의를 보내 드렸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 안 보이실 테지만 4시 35 분에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영상들 잘 봤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네요." 의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1차 미팅하고 나서 이분이 강의 보내 달라고 하고 이걸 카톡을 보내준 건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2 개의 영상을 본 게 1 시간 반도 안 돼요. 제가 보내주자마자 바로 2 개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이 잘 되니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연락하고 알아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지금 어제 저희 집에서 얼굴 풀 체험하신 분인데 1차 미팅을 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계가 세졌죠. 카페에서 못 만나죠. 그리고 선능은 거의 꽉 차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제가 톡을 보낸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이러고만 했는데 "네. 댁으로 가도 될까요?" 먼저 우리 집으로 오겠다 많이 편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건. 저는 솔직히 "우리 집으로 올래요?"라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집 에서 할래요?" 그래서 "저는 괜춘해용." 이러고 이런 멘트 이런 말 쓰는 거 친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 거 저는 아직도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그래서 이분이 어제 풀 체험을 하셨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그룹 미팅에 오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뭐냐면요. 저희
제 스케줄표예요. 앱으로 하는 타임트리라는 스케줄표인데 이게 6월 달 스케줄표 파란색이 제 거예요. 그리고 이 군데군데 보이는 게 제 파트너, 제가 후원해 주는 파트너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의 스케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복제가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파트너들도 뛰는구나.' 하는 걸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7월 달에 보세요. 쪼끔 더 바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빨간색, 보라색이 쪼끔씩 보이고 노란색의 파트너분이 생겨서 쓰기 시작했어요 같이. 자 또 하나 더 보면요. 음 여기도 쪼끔 많아졌죠. 노란색 여기 이분이 거의 12 주에 셋째 주에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박시은 사장님이라는 분이신데 노란색이에요. 저랑 같이 뉴스킨 시작하자마자 바로 약속을 잡아서 노란색이 점점점 눈에 띄기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니까 노란색이 거의 반 이상을 차 버렸죠.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복제가 이렇게 저랑 비등비등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옆에 있는 파트너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정말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뛰니까 복제가 되고 이걸 다 따라해서 거기에 열정이 넘치는 그런 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번 행동을 하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아 저게 되는 거야.'가 아니라 '해 보니까 맞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음 1차 그래도 요즘엔 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업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 아니면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대면 미팅이어서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라고 이렇게 줌으로 풀려서 전국으로 미팅을 하게 되고 전국으로 퍼져서 이걸 기회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요. '아 이게 정말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어 지방에 있는 분들이랑 서울 경기 지역이랑 미팅을 다르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 1 차, 2 차, 3 차는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1 차는 사업 설명, 2 차는 제품 체험 저 같은 경우에는요. 3 차는 그 3단 보상이랑 최악 보상을 풀어 줘요. 보통 1, 2, 3 차는 서울이랑 경기, 지방 이거 다 똑같이 하는데 3차 이후부터는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 면접방에 바로 넣어요.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너무 멀고 이분이 열정이 많지 않고서는 이거를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면접방에 넣어서 어떤 식으로 잘 버텨내는지 이 사람 그 면접방의 본계적을 보고 우리가 캐스팅을 하는 거야. '이분 괜찮겠다. 할 만하겠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플랜 N 4-8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어 올 전부 다 100%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시스템의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저희 인방 시스템도 있고 뭐 트윈즈 시스템, 에이스 시스템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많이 돌려요. 어 제 2대 파트너 중에 류경민 사장님이라는 분이 대구에 있고요. 지금 여수에 그분도 2대 파트너인데 여수에서 열심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지금 떴네요, 류경민 사장님. 이 두 분은 진짜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에너지가 아까 제가 그 얼굴 풀 체험 어제 해 줬다는 분이 서울 바로 역삼동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 대구에 계신 분이 컨택하신 거예요. 대구에서 컨택을 해서 서울 파트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이 뉴스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타라고 해요, SNS를. 그래서 컨택이 되면 저희가 다 한꺼번에 도와줘서 그분을 저희가 케어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방 분들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1, 2, 3 차를 한 다음에 문화를 보여줘요. 요즘에 솔직히 너무 뉴스킨, 뉴스킨, 뉴스킨 아니면 돈이 안 돼요. 뉴스킨이 최고예요 하는 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분명히 성공하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근데 뉴스킨의 가치를 얘기하고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자존심 상한 일 많고 하거든요. 근데 뉴스킨에 오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다. 돈을 벌어도 이건 좀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방에 북미팅, 줌으로 하는 요즘 줌으로 해서 북미팅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이름을 대치동 집밥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주로 요즘에는 데모, 편해지면 데모나 이런 2 차, 3 차 그 보상 같은 것들을 저희 집에서 많이 풀어 줘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인방 트레이닝도 되게 예쁜 카페에서 마케팅 사진 찍어 주면서 같이 모여서 일 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요즘엔 그것도 좀 아쉬워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카페 문을 닫은 바람에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1인 기업만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파트너들 후원하면서 제 일대 이분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많이 못 챙겼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분인데 충분히 대면이 가능했는데도 딱 한 달에 3번 1인 기업 스쿨만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면접방에 초대를 했더니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요. 들을수록 너무 재밌는 시간이네요. 이게 보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서 훗날 이 일이 선택함을 후회되지 않도록 꼭 성공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굉장하거든요. 이거를요 그냥 면접방에만 넣는 게 아니라 저 개인톡에다가도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기 해서 보내 달라고 해요. 그럼 저는 하나하나 여기다가 어 다 멘트를 달아줘요. 서로 면접을 하면서 면접방에 넣으면서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면접방에 그냥 넣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본격적으로 올리잖아요. 제가 넣으신 분들을 제가 확인을 못 해요. 매번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서 이것도 하나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음. 이분 저희 지금 팀방에 들어와서 열심히 눈팅만 하고 계시는 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멈췄는데요. 화면 보이시죠? 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제 사업 설명과 리크루팅은 거의 그냥 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다른 분들이 특별히 뭐 "1차 사업 설명이 어땠어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킨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분이랑 뭘 하고 싶다.'의 느낌을 주는 게 저의 리크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밖에 없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저는 콜드의 장점을 알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성격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도 못 물어봤어요. 정말 딱만 보고 다니고 누가 나한테 말 걸을까 봐 그냥 빨리빨리 가는 타입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결심을 하고 '콜드를 한번 해 보자.' 하고 콜드를 시작을 해 봤는데 콜드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SNS를 할 때는 한번 보세요. SNS 저희가 댓글을 뿌리죠. 근데 컨택은 상대방이 해요. 내가 컨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콜드는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고 성장을 해요. 굉장히 자극도 받고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콜드를 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SNS를 했더니요. 그전에 SNS를 했을 때보다 미팅하고 약속할 수 하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확률이. 이게 항상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활용이 굉장히 극대화가 돼요. 왜냐면은 SNS는 계속 뿌리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댓글 달아줄 때까지 또 기다리고 DM 소통하는데 또 며칠 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콜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바로 번호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대로 소통을 하면은 바로 그다음 날 요즘엔 당컨이라 그러거든요. 당일 컨택트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바로 미팅을 하고 그다음 날 선릉에 와서 체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속도전이더라고요 콜드는. 그래서 두 개를 골고루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크게 아마 성장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콜드를 할 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사업할 때 사업 설명할 때 1 차, 2차 미팅의 그런 노하우보다는 소통인데 얘는 태도예요. 콜드를 대하는 태도. 어떤 거냐면요. 나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나의 멘트, 내 말이 너무 화려하고 좋아서 그거에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 내 확신 이런 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드를 만약에 오늘 하겠다고 생각하는 날은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그날 제일 멋진 옷을 입는 거예요. 옷장에서 제일 멋진 옷을 꺼내 입고요. 내 뒤에는 뉴스킨이라는 든든한 백이 버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첫 대면에 벌써 1-2-3 초에 승부가 나요. 눈빛으로 '아 이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가 판단이 되는 게 내가 그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확신의 눈빛을 보내면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은 번호 주겠다.' 이런 처음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가서 무슨 말을 이 말을 하면 번호가 나오고 저 말을 하면 안 나오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러 번 버벅대도 눈빛과 활짝 웃음과 확신이 있으면 번호가 나오는 일이 콜드거든요.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컨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골랐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정말 죄송한데 저 한번 번호 좀 주시겠어요? 좋은 일인데 저랑 한번 함께 하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미지 괜찮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너를 컨택했다." 이렇게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번호를 이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걸 번호를 더 못 받아요, 확률이. 근데 그거를 마음 상하지 않는 거를 제가 터득을 한 게 뭐냐면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이거 많이 듣는데도 감 안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오렌지 주스, 뭐 커피 들고 다니죠, 복도에. 그리고 이걸 권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먹고 싶어, 승객이. 그러면은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승무원 기분 나쁠 일이 없거든요. 똑같아요, 콜드도. 내가 이 일을 제안을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바쁠 수도 있고 그냥 그 일이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타이밍 맞고 그때 맞는 사람을 한가한 사람을 가서 다시 컨택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가 느낌이 오는데 번호를 받고 "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할 때 그분의 태도에서 벌써 나와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제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제대로 전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쪼끔 나왔는데 제가 콜드한 분들 중에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만만하고 '아 저 정도면 나한테 번호 주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까여도 좋다. 난 저런 분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분한테 가요. 근데 의외로 번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 살짜리 남자아이인데 기사를 데리고 온 분도 있고요. 청담동에서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고깃집을 되게 유명해요. 지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 원장이랑도 어 지금까지도 매니아예요. 이게 롤스로이스 타고 오신 분도 지금 저랑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매니아 고객이고요. 대치동 학원 원장분도 매니아 고객이에요. 저는 저희 이 팀의 콜드 팀의 그 콜드의 원칙은 리크루팅 콜드거든요. 같이 파트너 찾는 콜드인데 파트너가 안 되면 매니아는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음 거를 보면요. 마지막으로 콜드 멘트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써 봤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나한테 호감이 올 수 있게 나의 가치랑 도덕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 대충 그냥 얼렁뚱땅 번호 받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어 근데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쳐다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보내 줘요. 보내 주고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옆으로 이렇게 서서 그 사람이 내가 옆에 서 있다는 걸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말을 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냥 가 버리거든요. 음. 그다음에 하는 멘트 이게
최근에 어제 이 멘트를 했는데 제가 주로 남자분한테만 콜을 했는데 어제 여자분한테 했는데 바로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멘트를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계속 쓰려고 하는데 잘 한번 이거 보세요. "잠시만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러면 좀 솔깃하거든요. "잠시만요. 저는 뷰티 사업을 하는데 뭐 물어볼 게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지? 솔깃하거든요. 이때 정말 활짝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눈을 제대로 진지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얼굴은 웃고. 사실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너를 컨택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거든요. 제 인스타 마케팅을 하면서 온라인 수익을 얻는 일이에요. 본사는 삼성, 사무실은 선릉인데 혹시 어디 살고 계세요? 이거를 쉬지 말고 웃으면서 따박따박 말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질문인데 단답형 질문을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산다는 말이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 어디 사세요?"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만나서 할 거지만 이분한테 만난다는 인식을 시켜 줘요 전 처음부터.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간략하게 카톡으로 알려 드릴게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 명함은 없고요. 번호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함이 있으면 명함 주고 명함이 없다 그러면 핸드폰을 주는 거죠. "아 그럼 번호 주세요. 제가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짧게 가는데 여기에서 나의 확신, 목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뭐 대단한 멘트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콜드를 하는 건데 이 제가 맨 처음 제목을 보면요.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근데 이 루비가 나에게 준 선물인데 나에게 준 선물이 뭐냐 하면요. 내가 있는 삶이라 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없는 삶이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내가 없는 삶이었는데 루비가 나에게 준 선물은요. 내가 있는 삶이에요. 앞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뉴스킨 안에서 내가 있는 삶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